우리가 농사 짓던 땅이 수용이 된다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냐? 나와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얼만데? 놀라지 말고 들어라. 세금 다 떼고도 무려 17억이란다. 뭐? 17억이요? 다시 한번 잘 알아봐요, 아빠. 진짜 17억이에요? 그래, 아빠가 몇 번이고 확인했다니까. 정확히 세후 17억이래.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이게 웬일이래. 우리 로또 맞은 거나 침배 없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진짜 대박이네요. 아빠,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빌딩이라도 살 거예요? 아이고 딸아, 17억으론 서울에선 허름한 건물 정도밖에 못 산다. 아빠의 꿈의 궁전인 타워팰리스를 살까 한다. 타워팰리스? 잘은 모르지만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17억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아? 그렇지. 그래도 지금 집 팔고 대출 좀 끼고 하면 34평은 살 수 있을 것 같다. 아빠, 주상복합은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게다가 그곳은 대한민국 최고급 주상복합이라 우리 형편에 괜찮을까요? 아빠랑 엄마가 농사 지으며 하루 종일 일하던 가락이 있으니 서울 가서도 닥치는 대로 일할 거야. 내 나이도 있으니 늦게나마 꿈을 이뤄보고 싶구나. 그래요, 여보. 그동안 우리가 수고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이사합시다. 그래요, 아빠.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올라오면 한번 열심히 볼게요. 그래, 뼈 빠지게 고생했더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맨날 로또만 사면 꽝 됐었는데 이게 로또지 뭐냐.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6개월 후. 안녕하세요, 경희씨. 아까 타워팰리스 앞마당에서 뵀던 손정훈입니다. 강아지 산책은 잘하고 들어가셨나요? 네네. 우리 삐삐 산책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정훈씨는 운동은 다 끝나셨나요? 네, 저도 운동 마치고 지금 막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전화번호를 여쭤봐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삐삐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죄송했습니다. 실은 도곡역 스타벅스에서 경희씨 처음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타워팰리스까지 따라오게 됐어요. 사시는 곳이 같은 아파트라 깜짝 놀랐네요. 전 이곳에 살게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정훈 씨는 오래 사셨나 봐요? 네, 전 여기 첫 입주할 때부터 쭉 살았어요. 전 맨 꼭대기층 살아요. 어머, 거긴 122평 펜트하우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집이 넓긴 해요. 저 아기 때는 집안에서 길이 헷갈리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와, 엄청나시네요. 저흰 34평이에요. 아마 타워팰리스 1차에선 가장 작은 평수일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게 뭐 큰 상관이 있나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면 연애할 때 더 좋죠 뭐. 연애요? 벌써 연애하는 건가요? 오늘 처음 배우는 걸요. 제가 별명이 불도저일 정도로 추진력이 좋습니다. 경희씨, 첫눈에 보고 반했어요. 진짜 후광이 비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니까요. 꼭 사귀고 싶습니다. 예스 해주세요, 경희씨. 조금 더 서로에 대해 알아보고 사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정우씨. 전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하고 있어요. 아, 네. 전 롯데카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세요. 아버지는 건대, 어머니는 숙대 물리학과에서 일하세요. 같은 전공이시라 박사과정에서 만나서 연애하셨다고 들었어요.
와, 그렇군요. 전 물리는 젬병이었는데. 저도 물리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문과 출신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 근교에서 농사 지으시다가 이곳으로 오시게 됐어요. 땅이 수용되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이곳을 예전부터 꿈의 궁전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면서 아빠 소원풀이 하셨죠 뭐. 와, 특이한 루트이긴 하네요. 솔직히 요즘엔 여기보다 훨씬 좋고 비싼 아파트들도 많죠. 하지만 모든 서비스들이 고급스러워서 좋아요. 이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 엄청 편하고요. 네, 이제 저희 집이 됐지만 아직도 안 믿겨요. 으리으리한 로비만 봐도 진짜 궁전에 온 것 같다니깐요. 경희 씨의 그 큰 눈으로 휘둥그레 둘러보는 상상을 하니 너무 귀엽네요. 우리 언제 또 만날까요? 건물 내 피트니스에서 시간 정해서 같이 운동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될 것 같아요. 야호!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1일 할게요. 네, 알겠어요, 정우 씨. 추진력 좋으시네요. 6개월 후. 저 결혼할 여자 생겼어요. 엄마, 아버지. 집에 한번 데려와도 될까요? 뭐? 그동안 연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어떤 여자인데 꽁꽁 비밀로 숨겨둔 거냐? 저 우리랑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에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하고 있고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요. 격리? 작은 회사?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다녀? 타워팰리스 몇 평 사는 앤데? 여기 34평에 살아요, 엄마. 평수가 뭐가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하지. 외모는 정말 참하고 예뻐요. 천사같이 생겼다니까요. 성격도 착하고요. 평수가 뭐가 중요하냐니. 우린 여기서 제일 비싼 곳이야. 80억이 넘는다고. 근데 뭐 34평? 벌써 맘에 안 든다 야. 부모님은 뭐 하시는 집안이냐? 부모님은 농사 지으셨다가 땅이 수용돼서 그 금액으로 타워팰리스를 사신 거래요. 지금 아버님은 다른 동네 아파트 경비하시고 어머님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신다네요. 뭐? 농사? 경비, 식당 일까지? 아이고, 야, 여보,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봐요.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아예 똥칠을 해라, 똥칠을. 웬만한 여자면 반대 안 하려 했는데 가정 환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엄마 말대로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야. 대대로 명문가였고 재력가 집안이었다. 네 사촌들 봐라. 다들 검사, 변호사, 사업가로 잘 나가고 결혼도 끼리끼리 수준에 맞는 사람이랑 하지 않니?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라. 아버지, 딱 한 번만 만나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경희 부모님은 평소에 봉사활동도 다니실 만큼 품성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경희랑 경희 부모님을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예, 너 옛날에 대학 동기랑 결혼한다 어쩐다 했다가 내가 반대해서 헤어진 거 기억하지? 걔도 아빠가 청소부고 엄마가 파출부 한다고 했었나? 집은 의정부였군 말이야. 아이고, 택도 없어 손정훈. 이 결혼은 안 돼. 걘 하필 왜 타워팰리스에 산다니. 지네 수준에 맞는 동네에 살든가. 짜증나 정말. 엄마, 아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전 긍정의 답변 기다릴게요. 야, 택도 없어.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당장 헤어져! 결혼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경희야. 부모님들께서 반대하시는 거 맞지? 너무 서둘러서 그런 거야?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라셔?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고 여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긴 해. 그럼 어떤 것 때문에? 혹시 우리 집 형편? 부모님이랑 내 직업? 우리가 타워팰리스 34평에 산다는 것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지. 하지만 설득할 자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경희야. 그래, 자기랑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기다린다고 우리 집의 조건들이 크게 변하진 않을 텐데 또 반대하시진 않을까? 너와 너희 부모님까지 다 같이 만나면 마음이 달라지실지도 몰라. 인물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신 분들이잖아. 우리 부모님들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괜히 상처받으실까봐 너무 걱정된다. 만일 상견례하게 되면 내가 최대한 분위기 좋게 해볼게. 걱정 마요. 그래요. 자기 추진력만 믿을게. 그나저나 나 수영하러 갈 건데 자기도 갈래? 내가 운동 다 좋아하는데 유독 수영은 싫어해. 물을 무서워해.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 왜 물을 무서워하기까지 해? 내가 어렸을 때 가족여행 갔다가 설악산 계곡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거든. 그때 어떤 아저씨가 날 건져주고 인공호흡까지 해서 날 살려주셨대. 어머,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구나. 거의 죽을 뻔했네. 아휴,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친다. 우리 가족들은 그 이후로 계곡이나 바다, 강은 얼씬도 안 해. 아주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절대 안 들어가. 그러겠다. 자기가 트라우마 생길 만도 하네. 나 손정훈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정훈이한테 연락처 받아서 톡 보내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까 로비에서 갑자기 뵈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락했어요. 난 정훈이에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아가씨한테는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보죠? 어머님, 혹시 무엇 때문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 집안이에요. 우리 아들도 고위층 인맥 딸에게 장가 보내려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비슷한 계층의 사람과 살아야 잘 사는 법이니까요. 근데 뭐 농사짓고 경비 일에 식당 일하는 부모님? 아이고 아가씨, 택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말아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도 같은 아파트 살잖아요. 저희 세 가족 모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아주 당돌한 여자구만. 그래, 그렇게 뻔뻔하니까 부잣집 우리 아들을 꼬셨겠지. 여시처럼 말이야. 타워팰리스 34평이래봤자 한 20억 하나? 왜 이렇게 작은 평수를 만들었나 몰라. 수준 떨어지게. 우리는 이것 말고도 다른 부동산까지 하면 몇백억 자산가 집안이에요. 아가씨 내랑은 급이 다르다고요. 긴 말하면 피차 힘드니까 우리 아들에게서 떨어져 줘요. 정훈이가 마음이 약해서 먼저 아가씨를 내치지 못할 거예요.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정훈아, 너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안 한다며? 엄마가 그러더라. 단식 투쟁이라도 하는 게냐? 엄마 아빠가 경희를 반대하시니 아무 의욕이 없네요. 대체 어떻게 하면 엄마 아버지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경희에게 엄마가 따로 연락해서 상처 주는 말씀 많이 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결혼은 중요한 거잖니. 네가 살아온 배경과 너무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하면 너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그래. 경희네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대체 왜들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전 지금까지 부모님 두 분 다 존경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돈이 우리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안 전체를 멸시하는 걸 보고는 솔직히 엄마 아버지에 대한 정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아요. 정훈아, 그럼 나랑 엄마가 그쪽 집 부모님을 한번 보면 어떻겠니?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는 거야. 부모 대 부모끼리 대화를 나눠보고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해보마. 정말요, 아빠?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얼른 날짜 잡아볼게요. 그래, 어른들끼리만 만날 수 있게 일정 잡아라. 네, 알겠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픈 사람이 있는데요. 그쪽 부모님이 엄마 아빠를 한번 뵙고 싶어 하시네요. 아, 부모님들끼리만 한번 보자고? 벌써 상견례라도 하는 건가? 근데 어떤 사람이니? 그 남자 말이야,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었잖아. 아, 우리 아파트 맨 위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에요. 롯데카드에서 일하고 있어요. 펜트하우스? 거기는 거의 90억쯤 하지 않니? 엄청 잘 사는 집안인가 보구나. 아무래도 그렇죠.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교수이시고 집안 대대로 명문가 집안이라네요. 그렇구나. 잘 됐네. 그런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네가 편하지 뭐. 저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결혼은 당연히 반대 중이시고요. 왜? 엄마 아빠 직업 때문에? 하긴 우리랑 너무 차이 나는 집안이긴 하구나. 네, 저도 뭐 중소기업 경리이고 타워팰리스 122평이랑 34평은 급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특히 남자친구 어머니가 반대가 심하시네요. 경이야, 아빠 엄마는 후회 없을 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고 넌 우리의 너무 소중한 보물 같은 외동딸이다. 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내기 싫다. 돈이 다가 아니야. 혹시 돈 보고 그 남자랑 결혼하려는 거면 나도 절대 반대다. 아니에요, 아빠. 워낙 나한테 잘해줘요. 공주 대접 받고 연애하고 있어요. 사람도 착하고 성실하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참 조건이 뭔지 발목 잡네요. 그 아버지가 엄마 아빠를 꼭 한번 뵙고 싶다는데 아빠 만나 주시겠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면 엄마랑 아빠가 당연히 나가야지. 일정 알려주면 나갈게. 아빠 정말 고마워요. 부모님들끼리 한번 만나보고 엄마 아빠가 정반대하시면 헤어질게요. 그래, 알았다. 부모님들끼리의 만남 후 정훈아, 사돈 어른들 만나 뵙고 지금 엄마랑 집에 돌아왔다. 아직 회사지? 네, 아버지. 조금 이따 퇴근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좋은 분들이죠? 정훈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오늘 아주 귀한 인연을 만났구나. 30년 전에 우리 가족끼리 설악산 계곡 갔다가 네가 물에 빠졌던 거 기억하니? 네, 아버지. 그럼요, 기억하죠. 근데 그게 왜요?
그때 깊은 곳까지 수영해서 널 건져내고 인공호흡까지 해줘서 널 살려주신 분이 계셔. 알아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희 아버님이 바로 그분이었어. 널 살려주신 분 말이야. 네? 뭐라고요? 아빠, 지금 저 소름 끼쳐요. 아빠도 아까 뵙고 너무 놀랍더구나. 혹시 아닐까 해서 여쭤봤더니 설악산에서 아이를 구해주신 경험이 있는 그분 맞더구나. 아니 이런 우연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때 당시 연락처를 받아서 한 번 정도 식사 대접한 적이 있어서 그분 얼굴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지. 연락이 끊겨서 그 후론 뵙지 못했지만 말이야. 네 덕분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너와 경희는 천생연분인 것 같다, 정훈아. 이 결혼 당장 진행시키자.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다 나네요. 네 엄마도 동의했다. 조금 떨떠름해하긴 하지만 사돈 어른들이 워낙 품성이 좋으셔서 엄마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어. 더군다나 네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 아니시니. 경희한테도 얼른 이 소식 전할게요. 많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 사니 로비나 게스트룸 같은 곳에서 편하게 한번 보자고 말해라. 네, 알겠어요,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2개월 후. 경희양, 나 정훈이 아빠예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까 로비에서 뵈어서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드렸어요.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오셨나 봐요. 같은 아파트 사니까 자주 보고 장점이 많네요. 지금 정훈이 엄마랑 혼수 보러 백화점 들렀다 오는 길이에요. 아버님, 혼수는 제가 최대한 성의껏 해갈게요. 걱정 마세요. 아니에요. 특히 정훈이 엄마가 브랜드를 신경 쓰는 편이니 이대로 해오면 돼요. 그리고 돈은 아마 1억이 넘게 들 거예요. 내가 다음에 카드를 줄 테니 이걸로 결제하면 돼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결해 볼게요. 이건 내 결혼 선물이에요. 우린 형편이 넉넉한 편이니 1억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반대하며 모진 말 많이 해서 미안해서 주는 거예요. 경희 아버지가 우리 정훈이의 생명의 은인인데 이 정도 못할 거 없죠. 그리고 집도 걱정 말아요. 집도 정훈 씨랑 조그만 빌라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열심히 부동산 다니며 알아보고 있어요. 정훈이에게 말을 안 해서 몰랐나 본데. 우리가 타워팰리스 90평짜리가 하나 더 있어요. 현재 월세 주고 있는데 곧 계약기간 만료이니 그곳을 신혼집으로 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곳이 벌써 20년이 넘어서 구축이 되긴 했지만 살긴 정말 편해요. 건물 내에 없는 게 없으니까요. 90평짜리는 방도 4개니까 아마 아기 낳고 살기에도 편할 거예요. 이렇게 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경희 씨 아버님을 내가 늘 찾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돈의 연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마 이건 하늘의 계시인 듯하니 정훈이와 청생연분인가 봐요.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정훈이와 아기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더할 나위가 없겠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제가 앞으로 며느리로서 잘할게요. 이로써 저희 집과 시댁, 친정이 모두 타워팰리스 1차 같은 건물에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나자 시어머니도 이제 잘해주시는 편이고
시아버님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사신 부모님 덕분인지 제가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됐네요. 수영 잘해서 물개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우리 아빠가 30년 전에 어떤 아이를 구해준 적이 있다고 말만 들었는데 그 아이가 제 남자친구일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천생연분인가 봅니다. 앞으로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는 바람에 15분이나 지연이 돼서 그런 거지. 손님들 평판 관리가 잘 되어야 가게도 잘 될 거 아냐. 어차피 저런 사람들 챙겨봐야 가게 평판에 별 도움도 안 돼. 그럴 바에는 그냥 얼른 내보내고 테이블 회전율 높이는 게 훨씬 낫다는 거 몰라? 너는 어떻게 식당일 도운 지 1년이 넘도록 발전이 없냐? 장사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당신도 식당 일 돕게 된 거 나랑 차이 얼마 나지도 않잖아. 나랑 결혼하기 전만 해도 날백수나 다름없던 사람이? 뭔 날백수야? 내가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래도 예선 통과는 밥 먹듯이 한 사람이야. 예선 통과 횟수만 20회는 넘는다. 탈락 횟수만 20회가 넘는다는 뜻인데 그게 자랑이야? 아니 그 얘기는 당신도 어차피 싫어하니까 이쯤 하고 언제는 나보고 식당 일 잘한다며? 그야 식당에 일손이 부족했으니까 입 발린 소리 한 거지. 솔직히 네가 요리를 잘하냐? 설거지를 빠르게 하길 하냐? 내가 원래 완벽주의가 있어서 꼼꼼하게 하느라 그래. 그래도 내가 설거지한 게 어머님이랑 당신이 한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더만. 저번에 젓가락 끝에 고춧가루 묻어있는 거 보고 손님이 많이 불쾌해하셨던 거 기억 안 나? 이러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야. 너 장사했으면 100% 망했다. 생각을 해봐. 젓가락에 고춧가루 묻어있으면 그냥 다른 걸로 교환하면 그만인 거 아냐. 까다로운 애들 비위 다 맞춰줄 생각으로 장사하면 한도 끝도 없어. 나도 모든 사람들 비위 맞춰줄 생각은 없어. 단지 기본이라 생각되는 위생이며 요리 맛 정도는 신경 쓰고 가자는 거지. 아이고, 장사 도운 지 1년 됐다고 네가 박사라도 된 거 같아? 예전에 아빠가 식당 일 한 적 있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대차게 말아먹었다며. 식당은 잘 됐는데 친구분 빚보증 서시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네, 변명하시는 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장인 식당일 도우면서 네가 망하는 법 열심히 배웠다는 거 잘 알겠으니까 적당히 하자. 요즘 나 요리 학원도 다니는 중인데 스트레스 받게 하지 좀 말자고. 가게 물려받기 위해서 요리 실력 늘리려는 거잖아. 그럼 당신도 식당에 기본적인 애정은 있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도 어차피 식당 일에 반쯤 손 놨잖아. 당장 오늘만 해도 대목이라 사람 정말 많을 때인데 친구들이랑 놀러 간 것만 봐도 알잖아. 이런 상황인데 내가 당신 말에 휘둘리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가게 방침을 막 바꾸고 그래야겠어? 당신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는 건 잘 알겠어. 일단 나도 이 문제로 더 따지지는 않을게. 일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앞으로도 영영 따지지 말고 그냥 시키는 거나 잘해.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시키는 거 잘해. 조만간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다들 같이 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당신 마당발이라고. 어디로 갈지 다 코스 짜놓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거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있잖아. 귀찮다고 자꾸 미뤄두지 좀 말자. 당신 이것저것 일 버리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는 사람이니까 미리 하는 얘기야. 아우, 이놈의 잔소리. 적당히 좀 해. 지친다, 지쳐. 가게 평판이 점점 나빠지면 당신이 해야 할 일 힘들어지니까 도와주려는 거잖아. 왜 내 의도를 자꾸 꼬아서 해석하고 그래? 됐으니까 안 된다 뭐다 하면서 부정적인 소리만 자꾸 나불거리지 말라고 좀. 당신도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학원까지 다니며 배우는 거잖아. 문제를 직시해야 해결책이 생기지.
외면하고 있다고 저절로 막 해결이 돼? 꼼꼼하게 일 잘하던 알바도 멋대로 혼내고 자르기나 하고 말이야. 민우는 내가 자를만 해서 자른 건데 뭔 참견인데? 손도 느리고 영 별로였어, 그 자식. 적당히 진상들 무시하면 되는데 달래고나 앉았는데 내가 속이 안 터져. 민우 아니라 정민이잖아. 몇 달을 봐놓고 이름도 기억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손님들 컴플레인 심한 거 케어해준 애한테 그게 할 말이야? 그래, 너 참 잘났다. 야, 이렇게 나불거릴 열정으로 나 칭찬이나 좀 해주고 엄마 말이나 잘 들어주면 안 되냐? 지가 세상에서 제일 옳고 똑똑한 사람이지. 어휴. 당신도 어머님 말투 따라하는 거야? 내가 그 말 듣기 진짜 싫다고 말했을 텐데? 그러니까 잔소리를 적당히 하지 그랬어. 더 심한 말 튀어나오기 전에 좀 다물자, 응? 식당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시어머니는 가게 일을 도울 일손이 부족하다며 저와 남편에게 요청을 하신 게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게 일에 마음이 떠서 놀러만 다니시고 있고 남편은 매사가 대충의 건성인 사람이라 가게의 평판이 점점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봤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아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남편만 싸고 돌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요. 너 우리 둘째 창식이 무시하는 거냐? 애가 노래한답시고 새길로 좀 빠지긴 했다만 그래도 어릴 때는 영재 소리 듣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네가 식당 일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참견질에 잔소리질이니? 그이가 뭐라고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식당 평판 떨어지면 저도 같이 힘들어지는 건데 이유 없이 참견을 하지는 않죠. 그래, 네 고견을 한번 드러나 보자꾸나. 식당 일 20년 넘게 한 이 시모에게 한 번 1년씩이나 배운 네가 말해보렴. 물론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같이 식당 잘 꾸려오신 건 존경하고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당은 뭐니 해도 음식의 맛이 좋아야 하고 위생이 따라줘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남편도 그렇고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렇고 식재료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설거지도 대충대충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도 그 얘기 미리 전해 들었다. 덕분에 테이블 회전율도 높아지고 알바생도 하나 덜 쓰게 됐으니까 당장 수입은 더 늘었잖니. 식당 일 1년이나 배워놓고도 네 머리론 숫자 계산이 안 되는 거냐? 너도 대학 나왔다고 하지 않았니? 수입이 당장 늘기는 했는데 손님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죠. 식당 별점이며 평가들 확인해 보니까 위생 문제로 지적하는 손님들도 많았고 남자 직원인지 사장이 불친절하다는 댓글들도 많이 보여서요. 애가 요리 학원 다닌다고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 마당에 응원은 못 해줄 망정 그런 지적질이나 하는 건 정말 꼴 보기가 싫구나.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너는 이 식당 망하게 하고 싶은 거니? 듣자 하니 막 손님들한테 소주며 음료수며 네 것인 것처럼 기분 내면서 퍼주고 있다던데? 아니요.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손님 많아지게 하고 싶고 만족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일 있으면 서비스라도 하나 더 드린 거고요. 주인의식을 가져서 정말로 열심히 한 건데요. 어디서 시어미가 말하는데 말대꾸야. 보기에 미달이니까 나도 한 소리를 하는 거다. 그럼 손님이 정말 화나고 이러면 고기 나갔던 거며 계산할 비용이며 다 물려줄 수도 있겠네?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고, 얘가 경제관념이 이렇게 없어서야. 그래, 너 회사 생활 몇 개월이나 했다고? 대학 졸업하고 3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고 바로 식당 일 돕게 됐고요. 3개월밖에 회사 생활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세상 물정에 어둡지.
너처럼 이상론으로 가게 일을 한다고 술술 풀릴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겠다. 어머님, 제가 회사 생활하다가 식당 일 돕는다고 퇴사를 한 거지. 일 못한다고 잘린 게 아니잖아요. 세상 물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고 제 나름대로 식당 일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한 것도 있어요. 그래, 사돈 양반 식당 일 도왔던 것도 들었다. 듣자 하니 쫄딱 망했다던데 헛공부한 거 잘 알겠구나. 앞으로도 이 시어미한테 가게 일 관해서 또 뭘 가르쳐 줄 생각이 드니? 혼날 거 각오하고 말씀드리자면 가게 평판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위생 철저하게 하고 안 좋은 재료 주는 곳 대신 새로운 곳이랑 거래도 트고요. 그게 다 시간이고 돈인 건 왜 몰라? 허이고 얘기만 들어보면 아주 지가 요리 전문가가 따로 없구나. 그렇게 자신이 있고 잘났으면 네가 식당을 따로 차리든지 하렴. 지 혼자만 세상에서 제일 옳고 똑똑한 사람이지. 어휴, 답답해. 시어머니며 남편에게 식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저만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으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식당 일을 해본 적 있던 아빠에게 상의를 했는데요. 말해봤자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해봐야 뭐하니? 너만 스트레스 받을 뿐이니 관둬라. 거 안 그래도 쭉 지켜보니까 사돈 양반이며 사위며 성격 만만찮은 사람들이던데. 나도 알지. 아는데 가게 일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그래. 네가? 나 식당일 도울 때는 별 관심 없어 하는 것 같더니. 그때는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에 더 관심 많을 때였고 지금은 요리하는 게 재미있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주는 게 좋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빠 생각을 말해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돈이랑 사위가 하는 말이 100번 옳기는 하지. 단기간에 돈 많이 벌고 폐업할 거라면야. 그럼 오랫동안 가게 하려면?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거지. 오늘 가게 온 손님한테 조금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가게가 하루아침에 망하진 않아. 그런데 그 손님이 다음에도 찾아오게 하고 단골로 만들고 입소문도 퍼지게 하려면 서비스가 기대한 이상으로는 제공이 되어야지. 지금 가게 요리는 맛이 있고 사돈은 요즘 가게 일에서 거의 손 뗐다며. 아버님 살아계셨을 적에 내가 가게 찌개류 들이며 반찬 맛봤었잖아.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죽었지. 여전히 먹을만 하기는 한 정도지만. 위생 수준은 영 별로라더니 그건 요즘 어떤데? 내가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하려는데도 기를 쓰고 말리고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알바생도 남편이 돈 주는 사람이라 그런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젓가락에 막 고춧가루 같은 거 묻어 있다거나 마늘에 곰팡이 있다거나 할 때도 있거든. 그런데도 위생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빨리빨리 시키라 속이 터진다. 정말. 손님들도 줄어들고 있고 평판도 안 좋아지고 있다며. 그럼 길어야 1년 가겠네. 1년? 농담이지? 이제 나 가게 일에 막 재미 붙고 있고 좀 알겠다 싶은 참인데. 정 그러면 네가 가게 하나 따로 차려보는 건 어떠냐? 무슨 말이야? 가게를 따로 차리다니? 사실 너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 자금으로 쓰게 하려고 모아두던 적금이 있었다. 그거랑 네가 모아둔 돈이랑 보태면 적당한 가게 하나 차리는 건 가능도 하겠지. 그런데 왜 그걸 이제 말해? 나 결혼한 지가 언젠데. 그럼 넌 왜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냐? 나도 후회 많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 결혼 전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결혼 후에 변했어서 문제지. 그런 걸 알아보는 것도 다 인생 연륜인 거다. 식당일 하게 되면 사람 보는 눈도 철저하게 기르고 도움될 만한 사람들로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
친구 빚보증 때문에 식당 말아먹은 아빠가 할 말은 아니지. 나도 후회 많이 하고 있다. 어쨌거나 너한테 식당 얘기 꺼낸 건 진심이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거라. 일이 이렇게 풀리려고 그랬던 건가 싶을 정도로 기회가 맞기도 하니까. 기회가 맞다니? 고향 친구 중에 친척이 있는데 병환 때문에 가게를 폐업하게 됐다더구나. 거기 도구며 장비들 헐값에 처분하려고 생각 중이라던데 그것만으로도 돈 상당히 굳을 거 아니냐. 물론 네가 완벽주의자 기질 때문에 철저하게 배우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만 세상에는 일단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는 것도 있는 법 아니겠니? 아빠가 많이 도와줄 거지? 택시일 당분간 쉬면서 나 도와준다고 하면 한번 해볼게. 그럼 네 엄마도 끌어들이는 게 좋겠구나. 일손은 하나라도 많아야지. 저만의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는 아빠의 권유를 듣게 되자 많은 고민이 들었죠. 현재 하고 있는 식당 일만으로도 버거운데 식당을 차리는 게 과연 잘 되려나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식당 일을 엄마와 같이 도와주신다고까지 하니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결국 고깃집을 차리게 되었고 제가 생각한 지침들을 적용해 보게 되었죠. 물론 초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 가게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엄마랑 나한테 다 맡기는 건 무슨 짓이냐. 손님들은 한가득이고 이렇게 오픈 빨 받을 때 더 철저하게 일해야 하는 거 모르냐? 미안. 지금 하는 남편 쪽 가게 일도 완전히 팽개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새벽부터 가게 가서 마늘 꼭지며 다 제거한 게 누구야? 엄마 아빠 힘들다고 한 감자며 채소 씻기며 다 손질한 것도 나잖아. 내가 식당일 할 때도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을 쓰지 그랬니? 아빠랑 엄마 미어 터지는 손님들 받느라 골병 들겠다. 그럼 안 되니까 책에 잡힐 때까지 사람 좀 더 쓰자. 어차피 서비스 철저하게 할라치면 일손 하나라도 더 많은 게 좋잖아. 그러면 수익은 거의 없는데도? 아빠가 얘기한 게 길게 보라는 거였잖아. 적자를 볼 때 보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갈 날이 오겠지? 고기 맛있고 가게 깨끗하고 서비스 괜찮은 식당이 왜 망하겠어. 하긴 사람들 평은 아주 좋더구나. 이대로라면 정말 제대로 대박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아빠 마음이 요즘 설레기도 하고 그래. 네 엄마야 잘 될수록 더 겁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중에 엄마랑 아빠 모시고 여행 한번 가야겠네. 사실 남편이 지금 가족여행 가겠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 가보고 괜찮다 싶으면 엄마 아빠도 모시고 갈게. 말만이라도 고맙구나. 어쨌거나 우리 딸 빨리 아르바이트생이나 더 고용하거라. 당장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어디 없니? 참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가게 일손 충분하다고 얼마 전에 한 명 또 잘라버렸거든. 초보라 속도가 느리다면서. 느린 사람이면 가게 일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 내가 보기에는 숙련이 덜 돼서 느려 보였던 거지. 그렇게 느리지도 않더라. 그리고 배우려는 열의도 있고 꼼꼼한 편이라 좋을 것 같았거든. 받아놨던 연락처 있으니까 거기 연락해 볼게. 그거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모르겠다. 급한 불이 꺼질지 불이 더 커질지는. 하여튼 얼른 연락이나 해보거라. 다른 사람이 채갈지도 모르잖니.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된 고깃집은 장사가 너무 잘 되어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전 오픈빨이 유지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람을 추가적으로 고용했죠. 제가 사람을 제대로 봤는지 제가 추천한 알바생은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해줬고 덕분에 간신히 남편 쪽 가게 일과 제 가게 일을 병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흥해가는 저의 가게와 달리 남편 쪽 가게는 급속도로 기울고 있는 게 보여 또다시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이 돼서요. 가게 평점이 날마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머님이 다시 가게를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하나하나 휘둘리면 장사 못한다. 가게 평점이야 언제든 회복될 수 있는 건데 뭐가 그리 걱정이니? 친구들이랑 티타임 즐기고 있는 중인데 왜 방해질이냐?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손님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서 그렇죠. 그럼 어디 댓글 알바든 평점 알바든 써서 가게 평가를 좋은 걸로 덮으면 될 일 아니냐? 너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못하니? 하나하나 내가 다 떠먹여줘야겠니? 아님 창식이랑 의논해서 결정을 하든가. 왜 알아서 생각이라는 걸 못해? 그이한테 말해도 요리 학원 다닌다고 신경을 쓰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밤늦게까지 선생한테 따로 배우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어째 네 말을 들어보면 심사가 단단히 뒤틀려 있는 것 같다? 가게 일에 남편이 영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평소에 서비스 어쩌니 하면서 손님이 왕인 것처럼 굴더니 심호 기분 하나 못 맞춰주고 있잖니. 티타임 즐기고 있는 중인데 계속 말 걸어서 심란하게 할 거냐? 가게 일의 가짜도 모르는 게 어디서 나불나불 세상 지 혼자 똑똑한 것처럼 나대고 있어. 가게 평점은 홍보업체 고용하든지 해서 회복시키면 될 일이니 내가 알아보든지 하마. 앞으로 이딴 문제로 또 설쳐대는 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주시할 테니까. 알겠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시적인 미봉책만으로 넘어가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남편에게 이 문제를 상의해봐도 여행 갈 곳을 알아보느라 바쁘다면서 제대로 답변도 주지 않았죠. 덕분에 저는 저만의 식당을 차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었습니다. 요즘 학원 다니랴 여행지 알아보랴 정신없는 거 아는데 왜 자꾸 일을 벌여? 너 진짜 나 열받게 하려고 그러냐? 당신한테 말할 게 있다고 했잖아. 정신없고 피곤해서 듣기 싫으니까 그냥 좀 넘어가자. 왜 자꾸 쫑알쫑알 남편을 힘들게만 해? 가게에서 힘들게 한 걸로는 부족하냐? 엄마한테 가게 운영 도와달란 소리는 왜 자꾸 하고? 당신이 제대로 했어봐. 내가 그런 얘기들을 꺼냈겠어? 여행지만 하더라도 당장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뭐 정해진 건 있고? 미국 가기로 결정했고 코스도 다 짜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미국? 그걸 왜 이렇게 갑자기 말해? 한 달 전인데 뭐가 갑자기라는 건지 모르겠네. 여권 준비하는 거 얼마 걸리지도 않더구먼. 째건 더 귀찮게 하지 마. 나 요즘 정말 심란하니까. 오늘은 학원 가는 날이니까 컨디션 관리 잘하고 싶거든. 뭐 그렇게 열심히 배우길래 오만 생색은 따로 과외까지 받는다면서? 선생님은 잘 가르치시고? 잘 가르치니까 따로 수업 듣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저번에 학원 구경까지 시켜줬잖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학원 내부 보여준 거지. 내가 가서 구경이라도 한 것처럼 말한다? 가르쳐 주신다는 선생님은 남자야, 여자야? 그걸 알아서 뭐하게. 시끄럽고 엄마한테 여권이나 만들라고 해. 난 학원에서 배우는 것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어머님한테 당신이 얘기하지. 요즘 나한테 심기 불편하신 상황인데 남편은 학원 일로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귀찮은 것들은 죄다 제게 떠맡겼는데요. 저는 남편이 학원에서 잘 배우고 있나 구경도 할 겸 학원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성질부터 내는 시어머니에게는 미국에 가게 된 상황이니 저와 함께 여권부터 만들어야겠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더군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남편이 있을 학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름만 알 뿐인 학원에 방문했더니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도 거의 없어 의아했던 저는 소리가 들리는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남편은 학원 선생으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붙어 있다가 저를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둘은 알몸인 상황이었으니까요. 학원 선생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옷가지를 챙긴 채 도망갔고 남편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찾아와? 설마 나 몰래 미행한 거야? 미행? 네가 보여준 사진에 학원 이름 훤히 나와 있는데 뭔 얼어 죽을 미행. 그리고 이 미친 인간아, 요즘 요리 과외는 알몸으로 받니? 식당일 건성으로 하면서 어째 요리는 열심히 배우나 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넘은 마누라 두고 한다는 짓거리가 불륜이니, 응? 일단 진정부터 하자.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둘이 하는 짓거리를 본 마당에 무슨 얘기를 들어봐. 이 미친놈아. 너랑은 당장 이혼이야. 나도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고 마음이 괴로워. 당신만 괴로운 게 아니잖아. 그리고 왜 얘기도 안 들어보려고 그래? 어떤 사정이 있을 줄 알고? 너는 나 칭찬해주지도 않고 늘 쪼아대기만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여진 씨는 나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내 자존감 챙겨주는 사람이었다고. 야,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랬어. 내가 당신 칭찬 안 해줬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다. 손님이 조금 띠껍게 대했다고 주먹 날리려던 거 참았을 때 내가 잘했다고 칭찬했지? 요리 학원에서 배우느라 피곤하다면서 매일 침대에서 잠만 잘 때 기특하다면서 내가 손이며 종아리며 마사지도 해줬고 가게 일로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했잖아. 그것도 가게 일 잘해보려고 의견 제시한 거였을 뿐이야. 그리고 자꾸 잔소리라고 그러면서 무시만 했지 뭐 들어준 적이나 있고? 내 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게 훤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동안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다고. 친구 종필이도 잡혀 사는 내가 불쌍하다고 그러더라. 남들이 들으면 당신 욕하는 사람도 절반 이상일걸? 당신이 또 뭔 헛소리를 떠벌리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일 때문에 바빠서 친구 만날 시간도 없는 사람이었거든. 됐고 깔끔하게 이혼이나 하자. 상간녀까지 같이 묶어서 깔끔하게 대가 치르게 해줄게. 당신 원하는 대로 남들이 판결 내리게 해주면 될 일이고 그럼 불만 없지? 여보, 왜 이래? 우리 회복할 수 있어. 나 정말 앞으로 잘할게. 그래, 여행 갔다 오자. 여행 갔다 오면서 오늘 안 좋았던 기억 훌훌 털어버리자. 응? 미친 소리 그만해. 이 인간아. 냄비로 후려갈기기 전에 닥치라고. 학원 내부에 있던 냄비를 진짜 던질 듯이 집어들자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는 남편. 그 한심한 모습을 보니 뭐라 할 마음도 들지 않아. 저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학원을 벗어났는데요. 이 일을 알 턱이 없는 시어머니에게서는 그제야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간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런데 네가 거길 왜 따라온다는 거니? 너까지 가면 가게는 누가 보라는 거냐? 무슨 지 팔자에도 없는 여행을 가겠다고 지랄은 지랄인지 원. 절대 안 되니까 가게 남아서 일해. 이 미친년아. 1년 내내 몸 갈아가면서 가게 일 했더니 해외여행도 빠지라고? 2년 이거 사람 새끼 아니네. 진짜. 2년? 너 지금 시어미한테 뭐라고 짓거린 거니? 이게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댁 잘난 아들이 바람나준 덕분에 댁이랑 저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똑똑히 새겨들어. 이 미친 할망구야. 댁 가게가 이제 앞으로 망하건 말건 아무 상관도 안 할 거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허이고 큰 소리 친다만 위자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받고 앞날 살아갈 생각하면 막막할 거다. 회사까지 힘들어서 때려치우고 식당일 깨작 배운 네가 해봤자 뭘 하겠니? 내 가게가 댁 식당보다 훨씬 잘 나가니까 걱정 마. 이 미친 할망구야.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걸 왜 알려줘야 할까? 우리 남인데. 하여튼 지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더니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이 미친 할망구.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해. 저는 시모를 차단해버리고 상간녀 소송과 함께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진행해버렸습니다. 제가 차린 가게가 워낙 잘 되고 있었던지라 굳이 위자료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였지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았거든요. 지긋지긋한 두모자는 제가 차린 가게가 더 잘 나간다는 걸 알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었죠. 위자료에 상간녀와의 이별까지 겹쳐 정신이 피폐해진 남편은 가게를 아예 내팽개쳤고 전시모는 혼자 가게를 살려보려다가 오히려 병을 얻은 상황이 되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며 하소연을 해오는 전 남편. 제게 종종 찾아와 제발 마음을 돌리라며 매달렸었지만 영업방해로 신고를 한 이후로는 겁이 났는지 종적을 아예 감춘 상황이네요. 저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만 옳다고 생각하던 노담 모자에게 제대로 복수해준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